KBS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을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이동주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치 입문 계기와 총선 출마 결심 배경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21대 국회 4년 동안 소상공인 비례대표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인천에서부터 치킨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달라고 해서 비례대표로 좀 활동을 시작하게 예. 됐는데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아갖고 민생 경제를 좀 살리는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마침 또 지역에 내려와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많더라고요. 민생 현장에서 좀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고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 이런 민주당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예. 이런 지역의 주민들 요구가 많아갖고 그럼 인천에서 지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인천대학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 둘도 기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업인 뭐 장사도 예.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비례대표지만 이제 지역에서 계속 쭉 살고 있죠. 지금도 부평 미군기지 반환 이제 예. 올해 되면서 이제 다 완전히 반환하기로 됐는데 예. 뭐 이런 현안들에 있어서도 저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부평 지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GM에 대한 예. 발전 전망을 놓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불공정한 거래, 갑질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정치가 좀 내려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갖고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예.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셨는데 지금 활동 상황 그리고 준비 지역의 유권자들도 좀 만나서 아침 저녁으로 인사도 좀 드리고요. 지역 내 여러 행사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발바닥으로 뛰어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죠. 홍영표 네. 의원이 당의 공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집단 반발 움직이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는 박선원 전 네. 국정원 차장과 의원님 간에 또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지금 경선 돌아가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황내? 현역 의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현역 의원하고 경선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업체가 돌렸던 예. 이런 내용은 사실 영입인재를 포함해서 저랑 돌린 건데 영입인재를 당이 모셔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다가 적당한 곳이 어딜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돌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조사에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 의원이 뭐 사천이다 뭐라고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심지어는 의원님이 또 하위 10% 20% 들어간 의원들 누가 반발 안 하겠느냐. 뭐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던데요. 네네. 이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역 의원들 평가가 있고요. 예. 그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 하위 20%에 들어가면은 최고 30%까지 감산을 받게 돼 있는 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당규상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건 다 누구나 지켜야 되는 룰인데 본인이 해당되면 억울할 수는 있죠. 본선에서 만약에 의원님이 이제 공천을 받고 후보가 됐을 경우 경쟁력이 있다. 부평구 을에서 나만의 장점이 있고 누가 오더라도 부평구 을은 이동주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만한 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를 어필할 수 있으실까요? 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4년 동안 국회에서 주로 이제 경제부처 산업부랑 중소벤처부를 담당해 왔었는데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이런 지역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책 전문가로서 자신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인천 부평과 관련돼서도 보면 한국 GM이라든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련된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있는데 예. 이런 기업들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 경제 살리는데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고 교통에 대한 요구도 많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잘 해결할 자신이 있고 부평을이 텃밭이라고 해서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수 교체를 좀 통해서라도 민생 현장에 민주당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예.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지역 현안 공약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도 오랫동안 또 민생 관련 전문가로 국회에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또 이제 부평구 을 이제 한국 GM이 있는 네. 중요한 우리 부평구 공약 연계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부평 공장의 배우진 수출 사공단이라든가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 배우 산업단지 내에 이런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클러스터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배우 산업단지를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마스터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품, 장비, 모듈 등 이런 업종들을 전장 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배치하는 이런 좀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반드시 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에 있어 갖고 좀 글로벌한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예산과 여러 정책들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 정권 심판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또 한편 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런 지금 전국 분위기 앞으로 선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공청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응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면 예. 민생을 잘 살려달라는 것 못지않게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뭐 흔히 얘기하는 요즘 많이 나오는 입틀막 대통령의 이 소통하는 모습은 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오만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이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도 이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좀 불통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에 잘 싸울 예. 때 거기에 또 민생에 대한 정책도 적절하게 저희가 예. 조만간에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해 주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선 공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네. 지역 유권자들 아니면 당원 여러분 네. 아니면은 뭐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이거는 좀 더 변화를 위한 진통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가서느냐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우리 부평을에서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생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민주당이 잘 싸우는 모습으로 우리 인천 부평 주민분들께 한 번 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경선 여부를 비롯해서 이제 공천 결과가 드러날 텐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을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이동주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